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최소 열흘은 더 지금처럼 무더울 거란 전망인데요.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는 지역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 같은 상황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맹수형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날이 덥다 했는데 실제로 40도를 기록한 곳이 나왔습니다. 어제 경기도 여주시에서 40도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게 5년 만의 기록인 거죠? 맞습니다. 4일 어제였죠. 경기 여주 점동면에 설치된 자동 기상 관측 장비에서 낮 최고 기온이 40도가 넘었습니다. 전국 500여 개 AWX 즉 기상 관측 장비 기준으로 기온이 이렇게 40도를 넘은 것은 2019년 경기도 안성에서 40.2도로 기록된 이후에 5년 만의 일인데요. 실제 이제 기상청에서 관측하는 유인 기상 관측소라고 해서 기상청에서 사람이 직접 기계를 보고 관측하는 그런 자동 관측 장비가 아니라 이제 공식적인 유인 기상 관측 서비스에서는 이제 2018년 왜 강원도 홍천군에서 41도가 기록된 이후에 그 기록하고는 좀 비교는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상 관측 장비에서 자동으로 관측되는 강비는 기상 관측 표준화법에 따라서 보통은 이제 주변의 장애물 높이로부터 3배 이상 떨어지고 넓이가 어느 정도 이제 기상 관측법에 지정되어 있는 넓이와 잔디가 깔려 있는 곳, 즉 기상의 자연적인 현상을 관측하는 게 유인 기상 관측 장비인데 어제 그 여주에서 관측된 장비는 그냥 일반 우리들의 생활의 이제 여건에서, 그러니까 인위적인 인공 열까지도 이제 포함된 그런 열이 40도가 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자동 기상청 관측 장비는 참고 자료라고는 하는데 공식 기록으로 남는 대표 관측소 기온으로 40도를 넘은 건 최악의 폭염이라고 불리는 2018년과 1942년 두 차례뿐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인 기상 관측 장비, 그러니까 정확한 자연 그대로 기온이 40도를 훌쩍 넘었던 시기는 지난 1942년이었죠. 대구가 처음으로 40도를 기록한 거고요. 2018년에 강원도 홍천군에서 41도를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그 해에만 6차례 40도 이상을 찍었습니다. 지난 3일이었죠. 경남 양산이 최고 39.3도까지 올랐는데 이렇게 기상청에서는 유인 기상 관측 장비와 자동 기상 관측 장비를 조금 구분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기후적인 요소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상승한 그런 인위적인 열을 제외하고 자연이 있는 그대로의 기후 상태에서 기온이 올라갔다라는 것의 관측을 통해서 정확한 지구의 기후 변화를 좀 관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렇게 일상생활에 아스팔트 위라든지 건물 주변, 그리고 요즘에는 냉방기 사용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외기에서 더해지는 열까지도 굉장히 많이 인위적인 열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자연적인 현상보다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런 도심 지역 쪽에 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AWS의 측정 정보가 좀 더 현실적이지는 않느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이제 기온이 40도를 기록하면서 밖에 나가는 게 정말 위험해진 날씨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름 기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더 이 정도 덥겠다라고 보면 될까요? 기상청에서는 이제 발표하는 기상 정보가 오늘을 포함한 향후 열흘까지의 기상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돌아오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기상 정보를 살펴보면은 물론 오늘, 내일, 모레도 비 예보는 있습니다만 전에 장마와는 다르게 이런 소나기 소식은 크게 구분되는 게 지속성이 있느냐, 즉 연속성이 있느냐, 아니면 잠깐 내리다 마느냐의 차이인 건데 어느적으로 일정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내리는 비의 경우에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는 폭염을 좀 식혀주는 역할을 하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야기된 짧은 시간에 내리는 소나기 형태는 오히려 습도만 높이게 만들기 때문에 높은 기온에서 더 높아진 습도로 인해서 체감하는 더위를 더 높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향후 동안에는 소나기 예보밖에 없기 때문에 좀 체감더위 더 오를 거고요. 목요일에는 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그래도 소나기보다는 좀 지속적인 비 예보가 있어서 기온이 어느 정도 살짝 내림세로 보이나 싶지만 폭염의 열기를 식혀줄 정도는 아닙니다. 그 말은 즉 돌아오는 다음 주 수요일 거의 광복절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훅지는 심통더위, 폭염 경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날씨가 계속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야말로 전국적인 더위입니다. 서울 관측소에서도 낮 최고 기온이 36.2도를 기록하면서 올해 서울 최고 기온은 이미 경신한 상태인데요. 오늘도 역시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가 이어질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전국의 폭염특보 발표 구역인 183곳 중에 제주도 한라산을 제외한 182곳이 거의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체감하는 더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내려지는 그런 기상 기준인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사실상 7월 17일에 폭염주의보로 시작된 폭염특보가 보름이 훌쩍 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시기는 7월 말부터 8월 초순 딱 지금 이맘때입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 즉 우리나라에 덥고 습한 날씨를 가져다주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한참 더욱더 세력을 강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더위의 기세가 꺾이기보다는 이보다 더 높은 기온으로 경신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폭염을 분석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과 또 티베트 고기압이 동시에 한반도를 덮어서 이렇게 더운 거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게 좀 맞는 분석입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제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났던 해를 꼽으라고 하면은 이제 올해도 그 해로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1994년과 2018년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록이었던 해가 뭐 1위와 2위를 엎치락뒤치락하는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록적인 해였는데요. 이 두 해에도 나타났던 그런 특징들이 마치 열기둥, 요즘에는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이중 고기압, 두 개의 고기압이 더 겹쳐져 있다. 열돔 현상이다, 불기둥이다.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으로부터 한 5, 6km 상공까지 발달되어 있는 더운 공기인데 이보다도 더 높은 상위 한 12km 상공에는 이제 티베트의 중심을 둔 고온 건조한 그런 이제 더운 공기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높은 고도까지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높은 고도까지 불기둥의 형태로 더운 기운이 머무르게 돼 있으면은 두 더운 공기가 모두 다 고기압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가 어디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지면으로 내려 가라앉는데 이렇게 내려서 가라앉게 되면은 오히려 기온을 조금 더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되먹임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지상에 위치해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은 계속해서 확장세를 보이는 그런 시기적인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우리나라 상공이 전체 다 뜨거운 이런 열돔 형태, 불기둥 형태의 날씨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또 최근 들어 유독 이런 폭염이 자주 발생을 하면서 아무래도 기후변화를 떼놓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폭염과 기후변화의 연관성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염의 기록을 다시 쓰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1940년 기후 관측 이래 시작된 가장 높은 수치로 전 지구의 기온, 작년 7월 6월에 측정된 종전 최고 기온 17.08도를 올해 7월에 다시 1년 만에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 같은 경우에는 전 지구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스밸리의 7월의 평균 기온도 42.5도로 지금까지 전 세계 기상관측소에서 측정된 월 평균 기온 중에서도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우리나라에만 국한되게 나타나는 그런 기록적인 폭염이 아니라 결국에는 전 지구가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이 높게 상승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특히 북반구에서 거의 우리나라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열돔 형태의 원인으로 지금 전 세계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령층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최근 이제 온열 질환이라고 하면은 이제 더위로 인해서 열 탈수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탈진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지난 이제 5월 20일부터 지난 8월 3일까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 질환 주사가 1,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망자 수가 벌써 10명이나 훌쩍 넘었는데 대부분 농가에서 밭일을 보시다가 돌아가시는 고령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은 더위가 이어질 때 마땅히 근처에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늘막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농가에서는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개별적으로 이렇게 밭일을 보시다가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령자에 대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막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한데요. 주변에 이렇게 어르신들의 좀 건강을 좀 살피거나 낮 동안에 이분들이 좀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열흘 동안은 계속해서 이러한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낮 시간에 밭일을 하시지 말고 밭일 같은 경우에도 좀 기온이 선선하게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식는 오전 시간이라든지 저녁 시간에 그리고 일단은 주변에 이런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안전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안부를 물어주는 그런 행동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예. 프로야구 경기에서도 온열 질환을 호소한 관중들이 구급차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고요. 또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경기 자체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고령층이 아니더라도 주의가 필요한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난 8월 2일 시작이었죠. 프로야구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LG 트윈스와 롯데 자이언트 경기가 폭염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실제 KBO 규정에 따르면 기온이 35도 이상의 상태, 그러니까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경기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됐는데 지난 주말에도 서울 잠실의 경기가 취소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야외에서 활동하는 그런 이제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폭염으로 인한 관람객들의 그 건강상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건강에 따라서 이런 좀 온열 질환뿐만이 아니라 폭염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서 좀 정확하게 준수해야 될 그런 매뉴얼에 대한 것들도 좀 앞으로는 좀 규정화가 되고 강제화가 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지금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 이제 날씨가 동남아 날씨 같이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나기가 내리면 습도가 더 올라가면서 체감 온도가 더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그래도 이제 장마가 나타났을 때 6월부터 폭염 경보, 주의보 수준의 더위는 이미 올해는 좀 2018년과 1994년과 다르게 6월부터 좀 이른 무더위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래도 7월 동안에는 어느 정도 폭염의 장기화를 좀 끊어졌던 것이 어느 정도 좀 체계적인 비, 지속적으로 일정 시간 이상에 내리는 비로 인해서 폭염의 장기화는 어느 정도 좀 끊어졌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기상청에서 장마가 종료됐다라고 했던 7월 27일 이건 사실 중부지방의 경우인 거지 제주도의 경우에는 물론 8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올해의 장마의 시작은 언제였고 장마의 종료는 언제였다라고 하는 것은 8월달 여름철이 모두 지나고 나서 기상청의 정확한 기후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만 7월 20일을 전후해서 사실상 제주도는 장마가 끝났거든요. 그때부터 폭염주의보, 경보가 내려진 상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폭염의 장기화 속에서 내려지는 그런 소나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폭염을 끊어주는 역할보다는 오히려 짧게 내리는 비로 인해서 습도를 올려줘서 오히려 사람이 느끼는 체감더위를 더 높게 만들고요. 그리고 밤에 열대야를 더 높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날씨에 소나기 예보가 있더라도 폭염을 충분히 식혀줄 수 있는 그런 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서태평양에서 발달하는 태풍의 크기와 이동 경로에 따라서 폭염이 더 심하거나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 주 날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제 폭염은 그래도 뭐 소나기 예보처럼 2-3시간 전에 어느 지역에서 강한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긴박하게 좀 예보를 하는 그런 기상 요소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도 최소 5일 전부터 어느 지역에서 태풍이 올라온다라는 경로 예측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앞선 리포트에서도 나갔지만 지금 올해 특이한 상황이 태평양의 동쪽 바다가 뜨거운 상황에서 서쪽 바다가 뜨거워지는 라니냐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보통 이렇게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북서태평양 부근에 너무나도 뜨거운 열기가 계속 이 폭염으로 이어지는 북태평양의 고기압의 세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이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폭염의 전체적인 발생 개수도 좀 줄어들고
출현 시기도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태풍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열기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열기로 모두 다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나라 서쪽 바다보다는 이 남동쪽 바다에 보통은 이제 태풍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태풍이 한번 만들어졌을 때 이번 개미처럼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그런 열기를 뚫지 못하고 갈 경우에는 오히려 일본 쪽으로 우회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동풍을 야기시키면서 태백산맥이 반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 팬현상이 나타나면서 서쪽 내륙 지역, 수도권이 위치해 있는 내륙 지역을 좀 더 덥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좀 감안하셔서 태풍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재해를 유발시키는 보다는 태풍의 어떤 가점적인 영향으로 폭염의 정도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부분도 염려해서 좀 고려해서 예보에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새 더위가 더 힘든 이유가 밤에도 계속 이 더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열대 현상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7월 달에는 장마가 있기 때문에 7월부터 슬슬 열대야가 나타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후 통계를 살펴보면 사실상 8월 달부터 열대야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게 비단 뭐 기록적인 어떤 폭염의 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기후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향후 열흘 동안에는 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1년 중에 가장 더운 여름철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북태평양 고기압, 즉 우리나라의 덥고 습한 열기를 불어넣어주면서 폭염의 강도를 지속적이고 장기화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식혀질 기미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에는 앞으로도 이제 밤에도 좀 밤잠 설치기가 쉬운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 일단은 바람이 좀 어느 쪽으로 불어주느냐에 따라서 동쪽의 초열대야가 어느 정도 이어질지는 좀 바람의 방향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그래도 밤 동안에도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열대야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